예, 안녕하세요. 다운 컴퓨터 학원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커말 2급, 그 중에서도 실기 중에서도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함수 부분에 대해서만 복습용으로 만든 동영상이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 실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합격하신 데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업 시간에서 했던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외적으로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출문제 3개 정도 제가 가지고 와서 복습을 해볼 건데 사실 뭐 이 룩업이라는 함수 지금은 보시면 뭐 V룩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쓰고 꼭 필요한 함수 중에 하나가 룩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꼭 쓰는 함수는 if이나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엑셀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알아둬야 되는 게 룩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이거는 시험 외적으로라도 한번 더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회사를 가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아니면 뭐 엑셀을 그 외적으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기에 따라서 정말 유용한 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배워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제가 지금 문제를 잘 보시면 자 V루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데 편의상 답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땐 여기에 적는 게 맞으시고 저는 글자가 작거나 잘 안 보이실까봐 여기다 문제를 푸는 거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루그 함수는 잘 보면 항상 표가 2개가 나옵니다. 뭐 ITQ 같은 경우는 표를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룩업에 뭐 정확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표가 보통 분리가 돼서 나오는 형식으로 해서 룩업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 방법이 오히려 시험도 그렇고 실제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방법. 사실은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바로 밑에 만들지 않죠. 다른 부분, 다른 시트에다가 만들어 두고 필요한 내용을 불러와서 쓰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만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두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같은 페이지 내에서도 불러오는 방법, 시트가 다를 뿐이지 불러오는 방법이나 하는 사용법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잠깐 메모해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룩업. 자, 앞에 이렇게 대시가 붙어 있는 거는 뭐 H룩업이 될 수도 있고 V룩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용 방법은 요렇다 적어둔 겁니다. 일반 시중교재에서 보시면 사실 이렇게 적어두지 않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해가 조금 더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사실 룩업이라는 게 혼자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함수와 중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면서 조금씩 익혀 나가시면 되고요. D로 시작하는 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말하는 D로 시작하는 함수, dsum, daverage 뭐 이런 함수를 제외하고는 표를 전체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무조건 첫 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외한다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있다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시게 될 거고 제일 이해하시기 쉬운 거는 D, 다 선택하는 함수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함수 D 함수를 제외하고는 표를 전체 선택할 때 무조건 첫 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표를 다 선택하죠. 이 첫 줄, 제목줄 이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눈으로만 한번 봐두시고 자, 0, 마지막에 0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는 0 대신에 이렇게 영어로 false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시험에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꼭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나오는 세부 내용을 꼭 보시는 거고 시험에서는 절대 단독 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만 가지고 푸세요 이렇게는 잘 안 나오죠. 보통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여러 개 함수를 갖다 놓고 그 중에 골라 쓰세요. 이 중에서 알맞은 거 골라 쓰세요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으로 쓰는 함수 여기는 보시면 이거와 이거 함수 중에서 사용하세요. 중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걸 먼저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처음에 이제 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항상 뭐 100%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함수가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쓰면 돼요. 보통 아시죠? 제 수업할 때는 함수가 2개 이상 나올 때 절대 한 번에 쓰라고 안 하죠. 한 개 한 개 나눠서 쓰라고 합니다. 나눠서. 그래야 오류 찾기도 쉽고 실수가 적게 나고 시험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4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류가 적게 나셔야 되고 그리고 나눠서 하나씩 천천히 한다고 해서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나눠서 천천히 하는 게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수가 적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아니면 검산을 해볼 시간도 훨씬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건 뭐 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되도록이면 나눠서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화살표 보니까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라네요. 이렇게 화살표를 먼저 읽고 나서 문제로 가는 거예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루급 함수. 자, 화살표 읽었더니 두 함수가 나왔네요.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를 때는 뒤에 거 먼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싶으면 자, 답이 여러분은 여기다 푸는 거고 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선택해서 자, 함수든 더하기 빼기를 하든 나누기 곱하기를 하든 이런 부분도 다 계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건 는이죠. 는 우리나라야 뭐 계산할 때는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고 나서 는을 뒤에다 붙이지만 뭐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는을 먼저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항상 는이 제일 먼저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어떤 함수를 먼저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도 답 적을 부분에 는을 입력해서 이렇게 몰라도 요거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함수 중에 뒤에 먼저 써라던데 뒤에 함수 모르겠으면 뒤에 함수 먼저 써라던데 하면 뒤에 함수 되도록이면 함수 쓸 때는 여기 보시면 수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 있죠. 메뉴로 사용하는 함수 쓰지 마시고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으로 쓰세요. 그래야 시간도 적게 걸리니까. 그리고 영어 단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함수에서 직접 타이핑할 때는 길어봐야 2자 아니면 3자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밑에서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으로 함수 이름을 다 만들어주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2자, 3자 입력을 하실 때도 영어 입력을 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키보드에 있는 캡스락 대문자로 만들어내는 키 있죠. 이용하셔가지고 대문자로 꼭 쓰시고 그래야 실수도 적게 나고 L하고 I하고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문자로 써서 2글자 뒤에 있는 함수 2글자 먼저 써서 더블 클릭을 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만들어내고 레프트 함수 자 요거까지 준비를 하고 나면 문제를 보러 가는 거예요. 화살표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화살표 내용을 읽고 나서 두 함수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보고 몰라도 는을 입력해서 두 번째 함수 정도는 입력해두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보면 첫 번째 맨 앞에 첫 번째라는 게 왼쪽에 있는 첫 글자 한 글자 요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답 적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줄에 있는 회원 코드의 왼쪽에 네 줄에 있는 회원 코드 B8번의 왼쪽에 있는 쉼표 첫 글자를 일단 먼저 뽑아내 보는 거예요. 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보면 맨 앞에 있는 첫 글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네 줄에 있는 왼쪽에 첫 글자를 뽑아냈으니까 U라고 나와야 되겠죠. 뭐 두 번째 하셨으면 Q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특별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글자가 나왔다면은 레프트 함수는 정확하게 쓴 거고 자 그러면 레프트 함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거고 그럼 남아있는 함수 V로그 자 두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 써야 하는 자 V로그 함수 쓸 건데 자 로그에도 V로그이 있고 H로그이 있다 그죠? 그걸 구분하시는 방법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룩업은 값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참조표라고 해서 나오는 이 표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면은 자 코드가 QRSTU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아래로 코드에는 Q도 있고 R도 있고 S도 있고 T도 있고 U도 있습니다. 회원 분류는 비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골드회원, 특별회원 이렇게 있습니다라면서 값이 코드에 관련된 값, 뭐 이용 횟수에 관련된 값, 회원 분류에 관련된 값이 이렇게 아래로 움직인다 그죠? 그러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값이 아래로 움직인다. 그죠? 요렇게 아래로 값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모양이 V 같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V 룩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코드가, 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자,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Q, R, S, T, U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값이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H 룩업이 되는 거예요. 수평으로. 호라이즌.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영어 단어에서는 호라이즌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것처럼 아래로 형성이 될 때는 버티컬, 수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V룩업, H룩업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도 생각해요. 자, 그러면 왜 V룩업을 써야 되는, 여기서 V룩업을 쓰라고 했는지 아실 거니까, 확인을 하셨으니까, 자, 가면 레프트를 이용해서 값이 나왔고, 자, V룩업을 쓸 건데, 두 번째 함수 V룩업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값이 나온 부분에서 더블클릭이 아니라면 위에 있는 이 수식 입력 줄 있죠. 여길 찍으셔도 되고, 키보드가 익숙하시다면 뭐 F2번을 눌러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항상 컴퓨터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 두니까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값에서 더블클릭 수식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 남아있는 두 번째 함수, 순서상으로는 앞입니다만은 브이로그를 쓰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함수는 항상 공식처럼 말씀드리죠. 넣은 다음 찍고 VL, 자,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 길어봤자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니까 영어 타이핑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값이 나온다면은 자동 완성 기능에서 함수 이름이 보인다면은 더블클릭. 자, 그 다음에는 무조건 두 번째 함수를 쓰고 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더블클릭해서 사용하고 나서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쉼표입니다. 쉼표 찍어두고, 자, 그 다음에 자, 공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 룩업이 한 개만 쓸 때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지만 두 개씩 중첩해서 쓸 때는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우리가 레프트를 이용해서 추출한 값, 뽑아낸 값을 잘 보면 U다, 그죠? 두 개의 표에서 공통된 값. 자, U. 여기도 U도 있고, 여기도 Q가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공통된 값. 이 left라는 함수가 이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쉼표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참조표의 첫 줄을 제외한 뭐 표 전체 선택. 자, 참조표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뽑아낸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참고로 찾아가서 내가 필요한 값을 불러올 때 모여있는 값들에 대한 표를 참조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 부분 공식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첫 글자 뽑아내서 찾으러 갈 겁니다. 찾으러 갈 건데, 얘를, 그러니까 내가 U라고 해서 U가 있는 부분을 찍는 게 아니고, 컴퓨터는 그런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범위를 지정해주면 엑셀에서 룩업 함수가 알아서 그 값에 맞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에 맞는 값을 찾아서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일단 참조표에 첫 줄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D,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외하고는 표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첫 줄 뺀다고 생각하세요. 참조표에 제목 첫 줄을 제외한 표 전체 선택. 자,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자, 요 부분 있죠. 이렇게 표를 전체 선택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꼭 선택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지금 잘 표시가 안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F4번을 누르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타이핑을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F4번 바로 누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겠죠.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 무조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든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든 표를 전체, 제목을 포함해도 상관없어요. 표 전체에서 첫 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무언가에 대해서 값을 전체를 사용할 때는 F4번, 그러니까 고정을 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절대 참조, 상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절대 참조, 상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전체를 선택하면, 무조건 표를 전체 선택하면 F4번 고정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고정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내가 U를 가지고 이쪽에 검색을 하러 간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와야 될 값, 찾을 값의 번호는, 자, 회원 분류를 찾아올 거니까 버티컬, 수직, V룩업이니까 세로로 셉니다. 하나, 둘, 세 번째 회원 분류가 있으니까 쉼표 3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아까는 제가 false라고 안 하고 이렇게 0으로 적어놨었다 그죠. 0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가 left를 이용해서 뽑아낸 값이 글자냐 숫자냐, 아니 원래 정확하게는 그게 일치하느냐 안 일치하느냐 이 차이가 있지만, 지금 문제만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뽑아낸 글자가 뽑아낸 값이 첫 번째 값 하나기는 합니다만, 이게 글자라면은 뒤에서는 무조건 0 붙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음 문제에서 제가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내가 왼쪽 제일 첫 번째 값으로 뽑아낸 요 값, 이 값이 글자면 무조건 0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틀리실 일 없을 거고, 그럼 0을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리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 뭐 이런 문제에서 보면 이런 말이 보인다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는 가로에서 답을 적어 놓고,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이런 문제는 잘 보시면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 물결무늬 30만에서 59만 9,999,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 요런 말이 있다면은 요때는 0을 안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문제는 사실 좀 다르니까, 우리가 제일 왼쪽에 있는 뽑아낸 첫 번째 값으로 추출한 값이 글자면 무조건 0 붙인다는 거. 뭐 0 대신에 이렇게 false라고 해서 영어로 적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밑에 보시면 설명 나오죠. 굳이 길게 영어로 적으실 필요도 없고, 뭐 영어로 붙이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아시죠? 저는 여기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당연히 문제 푸시는 게 맞고, 자, 복선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나온 값을 밑으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다 채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Vlookup left 함수 딱딱 쓰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건 사실은 없어요. left 자체도 뭐 어려운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lookup도 hlookup, Vlookup 중에 골라서 쓰세요가 아니고 딱 Vlookup이라고 하나 정해줬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1번 문제는 대략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